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질문이냐면은 건물을 살 때, 매입을 할 때 어떠한 건물이 좋아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지인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건물을 살 때 이제 사실상 외관상 봤었을 때는 이 건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가서 스캔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검토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걸로 많게는 보상을 많이 받은 적도 있고요. 피해 보상을 많이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클레임이 걸리고 분쟁이 생겨서 이런 소송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건축물을 잘 보는 방법, 팁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출장비만 받고 제가 가서 이렇게 스캔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건물을 사실 때 보통 대부분의 그 소비자분들은 연도를 보고 기본적으로 이 주택이 외관상 미관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주변에 상권이 괜찮은지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도 상권이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그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소비자분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자, 일단 건물을 살 때 건축물 대장물을 떼보시면은 건축물에 대한 수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명을 체크하시고요. 수명이라기보다는 연도, 언제 착공이 되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물인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인지, 적벽돌 구조물인지, 아니면은 경량 구조물인지, 아니면 목조 구조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된 주택들, 외관상 봤었을 때 저게 벽돌이다, 벽돌처럼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적벽돌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물의 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실 때 꼭 일단은 어떤 건물이든 첫 번째로 가장 알아두셔야 될 게, 옥상, 지붕이 있는 집이 있는 그 건물이 있는 반면에 슬라브 형식으로 해서 옥상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붕이라고 하면은 누수가 새는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슬라브형 구조라고 하면, 옥상이 있는 구조라고 하면은 옥상에 그 건물 주인이 과연 어떻게 그 건물 관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 방수를 주기적으로 했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건물 주인께서 급하게 이거를 매물을 하기 위해서, 급매를 하기 위해서 방수를 진짜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건물을 파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는지. 사실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사실상 이게 또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또 누군가가 살고 있거나 이 건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또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건물 보러 왔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경우들은 사실상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와도 잘 잊어먹고, 두 번 보고 와도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나 사진을 꼭 담아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건물을 우리가 보다가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건물의 부식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3층 구조물이라고 했었을 때, 자, 지붕이 없는 그 슬라브형 구조라고, 이제 옥상이 있는 구조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3층 건물 밑에 3층에 보시면은 이런 복도 형식으로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천장을 보게 되면은 철근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20년, 25년 된 건물들. 그러면 그런 철근이 노출되는 그 경우들이 많은데, 그 철근의 부식 상태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도 심각하게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아니면은 뭐 녹이 많이 쓸어서 그 콘크리트가 일부가 박탈이 되는 현상이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물로 따지면은 뭐 한 수명으로 따지면 한 80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70에서 80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명이 거진 다 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철근 부식이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철근이 보이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좀 양호한 상태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서 철근을 이렇게 미장 처리해서 도장을 해놨으면은 고객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옥상을 올라가셔가지고 옥상의 바닥 상태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또 방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또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층에 가셔가지고 그 화장실로 들어가 보시면은 den조가 그 확인이 됩니다. den조가 뭐냐면은 천장, 화장실에 보면은 천장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천장에 보면은 전공구처럼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그 부분을 들셔보고 안쪽을 프레쉬로 비춰서 사진을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쪽에 내부의 구조에 세밀한 이런 형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시면은 사실상 그 천장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쪽을 이제 확인을 하신다 하면은 결국에는 검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봤었을 때도 건물의 수명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건물을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명이 20년, 2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건물 상태가 엄청나게 양호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절대적으로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제 현장 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견적을 뽑으러 갔는데, 이게 리모델링으로 도저히 이게 할 수 없는 그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비자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이게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뭣도 모르고 이제 덜썩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제 막대금만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상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뭐 사실상 부동산 하시는 그 중개업자분들께서 사실상 이거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100% 다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킵니다. 뭐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심각성이 있는 부분들도 그냥 뭐 매수인한테 얘기하고, 매도인한테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듣고도 이제 뭐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뭐 고치면 된다, 매수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희가 시공하러 막상 이렇게 견적을 보러 가면은 진짜 상상 이상의 그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저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키면서 이제 뭐 팁들을 알려드리는데,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 친구가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제가 봤었을 때 엄청나게 잘못 샀죠. 잘못 사서 그 건물을 1억 몇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그 견적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4천만 원을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거는 도저히 이건 뭐 심각성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 그 친구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왜냐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그렇게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걸게 됐죠. 소송을 걸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반대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고 그렇게
그 돈으로 공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물이 마음에 든다, 정말 이 건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건축에 조금 관심이 있고 건축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건축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건축 관련된 업종에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번 이 건물에 대한 그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뭐 솔직히 그 살 때 뭐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뭐 얘기를 하면은 다 좋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예, 괜찮고 뭐 사서 수리해서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그 거래를 끝나고 나면은 뭐 전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리모델링을 하러 갔는데, 뭐 철근, 예를 들어 슬라브형 구조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데는 철근이 완전하게 부식이 되어서 철근 자체가 그냥 뼈대조차도 남지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라페 부분을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파라페 부분을 콘크리트로 안 치고 벽돌 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넘어지기 일부 직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철근은 한번 부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철근이 이런 그 부식을 유발하면서 철근이 녹을 자꾸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녹이 결국에는 많이 생기면은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탈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콘크리트의 단면 부분이, 콘크리트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부식과 같이, 철근의 부식과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의 구조가 구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슬라브가 내려앉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예전에 진주의 리모델링 현장에 어떤 현장들이 있었냐면은, 슬라브형 구조에 그 벽돌로 지탱하고 있는 그런 벽돌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무리하게 철거를, 중간에 벽돌 자체가 슬라브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벽돌을 철거를 하니까 슬라브가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스판을, 힘을 지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붕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3층, 2층, 1층 건물까지 폭삭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반대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서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업자부터 결국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양심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양심적으로 건물을 팔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다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말씀하시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파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라, 당신이 매수인이 공사를 해서 내가 이만큼 싸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거래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차아차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계약하셨는데, 어저께 계약하셨는데 결국엔 문제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막상 그 계약을 하고 났는데 외벽 쪽에 뭐 누수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팁을 드리고 스캔을 한번 더 드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구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자체가 외 벽면에 마감을 이루는 자체인 구조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방수 성능이 이제 좀 뛰어나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난 아파트는 결국에는 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안쪽으로 습기라든지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재인 데다가 얘네들이 열을 받으면은 수축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안에 있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베란다 부분에 이런 물이 타고 들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외벽 방수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외벽 단열에 그러니까 외벽의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따졌을 때는 콘크리트 속에 있는 단열 작업이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밀실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온도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역할이 있어야지 수축 팽창을 하는 거를 줄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특히나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하실 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의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윗집에서 누수가 되어서 들어오는 집인지, 아니면은 내가 사는 집에 창틀에서 누수가 많이 발견이 돼서 밑에 집에 피해가 이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예를 들어 살 때 밑에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나 누수가 돼 있는지 흔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했다가는 아파트 사고 밑에 집에 바로 공사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샀는데 위에 집에서 물이 많이 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위에서 공사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주택 같은 경우는 배관 정말 심각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25년 이상 된 주택은 배관, 엑셀 이런 그 호스 자체가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2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2층의 배관에서 이렇게 이제 배관이 이미 숨어 있기 때문에 1층에 천장을 봤었을 때 누수 흔적이 있는지 화장실 밑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도를 켰었을 때 녹물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사실상 25년에서 30년 정도 보면은 뭐 엑셀 호스라든지 배관 뭐 이런 그 건축 자재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20년에서 30년 주택의 리모델링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의 리모델링을 했다 해가지고 난방 공사를 안 하고 빼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물을 주택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저희는 주택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만약에 뭐 공사를 리모델링을 했다 했는데 사실상 뭐 난방 공사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공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공사를 했다 하면은 30년 정도 지난 주택 같은 경우는 또 2층에서 물이 새어서 1층에 피해가 된다든지, 보통 엑셀 호수가 수명이 다 돼서 그쪽 부분에 열 전도율이 약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가지고 겨울에 난방 떼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찍잖아요. 그러면은 엑셀 호수 모양대로 열이 어떻게 전도가 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붉게 이렇게 뭐 달팽이처럼 고루고루 다 이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어떤 데는 푸르고 이래 돼 버리면 결국에는 그쪽 부분에 엑셀 배관이 막혔거나 난방 배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또 누수가 새는 부분에는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고 있는 부분에 흔적해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물이 새는 게 바로 보이고요. 그래서 건물을 사실 때 꼭 옥상,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돼요. 옥상 뭐 방수, 그리고 그 밑에 슬라브에 물이 새고 있는지, 그리고 배관에 누수가 있는지, 그리고 수도에 녹이 나오는지, 그리고 외 벽면으로부터 어차피 그 벽돌 같은 경우는 빗물이 많이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누수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해서 건물은 꼭 리모델링을 한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실 때 어떤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내장 공사만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공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외벽 공사를 꼭 단열 공사를 먼저 하시고 자금이 어느 정도 풀릴 때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외 단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를 아무리 잘했다 한들 외부에서 비가 새거나 결로가 생겨버리면은 결국에는 내장 인테리어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다 하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건물을 살 때 주의할 점들을 제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나는 정말 이런 건물을 사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의 이런 자문을 좀 먹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냥 그 부근에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출장비만 받고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한번 스캔을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을 남기고 뭐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확인은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현장을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뭐 솔직히 1, 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다 1억대가 넘는 건물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을 좀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꼭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설정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매매를 할 때 주의할 점, 건물을 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